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민속야담입니다.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 한 마을의 힘은 장사지만 머리가 조금 모자란 순박한 청년 만석이가 살았습니다. 만석이는 박진사댁에서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박진사는 마을의 부자였지만 욕심이 많고 성격이 거칠어 만석이를 호되게 다루기 일쑤였답니다. 그래도 성실한 만석이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지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만석이가 박진사댁 약초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당황한 만석이는 서둘러 큰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답니다. 이 무슨 비가 이리 세차게 오는고?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은디. 그래도 시원하기는 하구만. 비를 맞으며 시원해진 만석이는 저고리를 벗어 나뭇가지에 걸쳐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비가 그치자 만석이는 다시 일터로 향했지요. 그런데 깜빡하고 저고리를 그대로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 박진사대 가녀 소희가 점심참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먹을 것을 보고 반가운 만석이가 손을 흔들며 불렀지요. 소희 아니가 그 참 어서 이리로 가져오게나. 고개를 돌린 소희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습니다. 만석이가 햇볕 아래 탄탄한 상체를 드러낸 채 자신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이게 무슨 꼴이람. 만석아, 지금 그게 무슨 모양새냐? 너무 놀란 소희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석이가 황급히 달려가 소희를 부축해 주었지요. 아이고, 조심 좀 하지. 혹시 내 참이 쏟아지지는 않았어? 이 사람아, 참만 걱정되냐? 그러게 저고리는 어디 두고 그런 꼴이냐? 소희는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차마 만석이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소희가 귀여운지 만석이는 호탕하게 웃었지요. 아, 그게 비를 맞다 보니 그만. 혹시 소희야 부끄러워서 그러는가? 몰라, 만석아. 너는 하여간 말이 짧다니까. 뾰로통한 소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만석이의 건장한 아랫도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 몸에 다 붙어 있었거든요. 소희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콩닥콩닥 뛰었지요. 거참, 머리는 모자란 것이 몸만 튼튼해서는. 하하하. 소희야, 내가 튼튼한 것에 도움 준 것도 없으면서. 만석이는 웃으며 한 손으로 소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온몸에 전율이 짜르르 흐르는 것 같았지요. 힘이 풀린 소희가 그만 만석이의 품으로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둘은 은은한 향기가 피어나는 약초밭 사이에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처음으로 가슴 뛰는 감정을 알게 되었답니다. 만석이도 부드럽고 따뜻한 소희에게 마음이 끌려 설레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약초밭에 쓰러져 약초 향기를 맡으며 황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사내라고는 아버지만 알고 있던 소희는 처음으로 남자를 알게 되자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약초밭에 퍼졌답니다. 만석이도 그날따라 기둥에 힘이 팍 들어갔지요. 소희를 안고 온몸을 흔들며 가뜩이나 더운 여름날 땀에 흠뻑 젖었답니다. 만석이와 소희는 약초밭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좋았지요. 그 후로 만석이와 소희는 틈만 나면 따로 만나 달콤한 시간을 보냈지요.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박진사 마님은 요즘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평소 일만 하던 만석이가 요새 밝은 얼굴로 다니니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마님은 진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영감, 요새 만석이가 입이 귀에 걸렸던데요. 혹시 이유를 아시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소.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 그 까닭을 나도 알고 싶구려. 만석이가 힘은 세지만 머리가 좀 모자라지 않소? 뭐 그러려니 하시오.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진사와 달리 마님은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결국 마님은 만석이의 뒤를 몰래 따라가게 되었지요. 만석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약초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점심참을 가져온 소희가 나타나자 둘은 저고리와 치마를 나뭇가지에 걸어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약초꽃이 핀 그 위에서 부비적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님이 지켜보는 줄도 모르고 자지러지는 신음소리를 내며 땅이 꺼져라 쿵쿵거렸답니다. 에그머니나 저것들이 매일 저러고 있었구나. 기겁한 마님은 덤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눈은 빼꼼히 내밀어 두 사람을 지켜보았답니다. 둘은 한낮부터 정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가만히 보니 손을 꼭 잡는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님은 심장이 두근거려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요. 만석이와 소희가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다 내려가자 마님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두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으니까요. 싱숭생숭해진 마님은 괜스레 진사가 원망스러워졌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영감은 언제 돌아오신다 했느냐? 오늘 밤은 늦을 테니 내일 돌아오시겠답니다. 또 기생집에 가셨구나. 매일같이 기생집으로 다니는 진사 탓에 마님은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마님은 밤만 되면 자꾸 만석이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의 탄탄한 등과 복근 튼튼한 팔뚝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렸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이 있어도 매일 혼자 자니 청산과부나 다를 바 없구나. 한숨만 늘어가던 어느 날 부엌에서 간장 항아리를 옮기던 소희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소희가 아파서 신음하자 마님은 속으로 기회다 싶었지요. 아니, 소희야. 허리를 다쳤다니 큰일이로구나. 사람을 붙여줄 터이니 어서 의원께 다녀오도록 해라. 하지만 약초밭에 일하는 만석이에게 점심참을 챙겨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너는 걱정 말거라. 아이고, 마님 감사합니다요. 소희는 마님이 붙여준 하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보러 갔습니다. 그 사이 마님은 점심참을 정성껏 차려 짊어지고 약초반로 향했답니다. 아이고, 마님께서 직접 참을 가져오셨군요. 이렇게 더울 때 우리 일꾼이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인데 황송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리 와서 좀 먹고 일하거라. 헤헤헤. 아이고, 감사합니다요. 만석이는 마님이 가져온 점심참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보리밥에 아삭한 김치, 거기다 두툼한 고기 산적까지. 정말 침이 고일 정도였답니다. 만석이는 우적우적 먹어치우고 막걸리를 벌컥벌컥 들이켰지요. 술까지 마시니 얼근하게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덕분에 만석이의 눈은 점점 풀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이의 눈치를 살피던 마님이 은근하게 말했지요. 약초밭에서 일하느라 옷이 다 더러워졌구나. 이리 죽어라. 내가 빨래를 해다 줄 터이니. 아이고, 괜찮습니다요. 옷에서 땀 냄새가 많이 납니다요. 괜찮다네. 어서 죽어라. 만석이는 거절했지만 마님의 성화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고리를 건넨 순간 마님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선녀처럼 보이는 것이었지요. 참을 수 없게 된 만석이는 마님을 덥석 안아들었습니다. 마님도 내심 기뻐하며
만석이의 품에 안겼지요. 그렇게 둘은 약초밭에서 새롭고 설레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박진사와 오랫동안 욕정을 풀지 못한 마님은 힘센 만석이가 위에서 누르자 너무 황홀하였지요. 아니, 만석아. 너는 참으로 힘이 장사로구나. 내 살면서 너처럼 기운이 넘치는 사내는 처음 본다. 마님은 소희가 느꼈던 행복을 똑같이 느끼게 되었답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고 그 후로 마님은 만석이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렸지요. 너무나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마님의 눈에 만석이는 의젓하고 멋진 사내로 보였답니다. 그 뒤로 마님은 생각이 많아졌지요. 낮에는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고 밤이면 마루에서 하염없이 별만 쳐다보았습니다. 만석이의 모습이 꿈에도 나올 정도였답니다. 마님은 틈만 나면 소희에게 심부름을 시켰지요. 그리고는 만석이에게 점심참을 직접 가져가곤 했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만석이와 함께 약초밭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온몸이 자지러졌답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만석이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인이 주인 마님과 이러다니 이거 자칫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신분이 엄격한 시절이라 자칫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으니까요. 만석이는 약초밭을 매면서도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마님 얼굴만 보면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도 마님이 가져온 점심참을 맛있게 먹은 만석이는 마님과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취기가 오르니 더운 날씨에 견딜 수가 없었지요. 저고리를 벗자 마님은 조아라 만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은 또다시 꽃향기 그윽한 약초밭에서 황홀하고 달콤한 시간을 보냈지요. 만석아, 참으로 행복하구나. 너도 그렇지? 네, 마님. 저도 참말로 좋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좋다니 나는 더 좋구나. 그날도 둘은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가고 나면 만석이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지요. 이러다 큰일 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진사나리께서 하시면 어쩌지? 아이고, 그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구나. 만석이는 이제나 저제나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인지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지요. 한편 소희는 자꾸만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자기를 슬쩍 피하는 만석이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거든요. 마님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왜 자꾸 자기를 불러 바깥일을 시키는지, 그럴 때마다 마님은 또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만석이와 부인 사이에 뭔가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소희는 하루는 마님의 심부름을 가는 척하며 뒤를 밟았지요. 마님은 발걸음도 가볍게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뒤따라갔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님이 만석이와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약초밭에서 마주친 둘은 보자마자 껴안는 것이었지요. 저고리와 치마가 휙휙 날아다니는 것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된 소희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요. 자기는 제쳐두고 저렇게 정답게 지내고 있었다니. 소희는 배신감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어찌나 찰떡같이 붙어 있는지. 질투가 나서 손바닥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소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석이는 몰라도 마님은 지체 높은 양반이고 상전이니 신분 차이가 너무 컸으니까요. 함부로 대들었다간 크게 혼날 것이 뻔했습니다.
소희는 별 피해 없이 둘을 혼내줄 방법이 없나 궁리했답니다. 며칠 후 마님은 또다시 소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마을에 나가서 이것저것 사오라며 일거리를 잔뜩 주는 것이었지요. 보아하니 소희가 나가면 만석이를 만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소희는 오냐 잘 걸렸다 싶었지만 겉으로는 순순히 다녀오겠다고 대답했지요. 부인이 나가자마자 소희는 황급히 박진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나리, 큰일이 났습니다요. 뭔 일이길래 소란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니 글쎄, 약초밭에 나간 만석이가 점심참을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났답니다요. 뭐, 이놈이 약초는 안 돌보고 밥만 먹어댔다 이거냐? 그래놓고 배탈까지. 이놈을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박진사는 평소 만석이가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쌀만 아까워했지요. 게다가 아끼는 약초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답니다. 진사는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약초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니, 글쎄 약초밭에서 만석이가 마님과 함께 나뒹굴면서 절구질을 하며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하라고 보냈더니 아내와 정을 통하다니. 분노로 눈이 벌게진 진사는 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만석이를 때려댔습니다. 만석이와 마님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온매무새를 추스렸습니다. 박진사는 몽둥이를 들고 만석이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는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진사의 몽둥이질은 멈추지 않았지요. 한참 동안 만석이를 두들겨 패던 진사는 그만 자기 성질의 뒷목을 붙잡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두려움에 떨던 마님이 얼른 만석이의 소매를 잡아 끌었지요. 만석아,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이 틈에 어서 도망치도록 하자. 아이고, 쓰러진 나리를 두고 제가 어딜 갑니까요? 저를 때리셔도 주인 나리는 주인 나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부인은 말렸지만 만석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몽둥이에 실컷 맞은 만석이가 진사를 업고 돌아왔지요. 그 후로 박진사는 끙끙 앓으며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그토록 좋아하던 기생집도 못 가게 되었지요. 반면 마님은 집안 살림을 모두 맡아 떵떵거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집안 식구들도 마님의 말을 하늘처럼 받들게 되었지요. 반면 진사에게 둘의 사이를 일러 바친 소희는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들킬 뻔한 마님이 소희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미움받는 하녀가 된 소희는 굳은 일만 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뒷간의 분뇨를 치우는 일을 도맡아 하였답니다. 덕분에 다른 하인들도 소희를 보면 코를 막고 피해 다녔습니다. 소희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다만 가끔 만석이가 소희를 위해 먹을 것도 주고 옷감도 몰래 가져다 주어서 연명할 수 있었답니다. 집안 권력을 쥔 마님은 남편 박진사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만석이를 방으로 불러 전보다 더 달콤한 시간을 보내며 행복해 했답니다. 밤마다 만석이는 마님을 안고 절구질을 할 때면 마님의 행복한 비명소리와 자지러지는 소리가 담 너머까지 들렸답니다. 박진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벌개졌지만 누워서 부인의 수발만 기다리는 신세라 별 도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집안과 일꾼 만석이까지 차지한 부인은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람은 남의 눈에 티는 잘 봐도 제 눈에 들보는 살피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행실을 돌아보지 않던 박진사는 남의 허물에만 분노하다가 크게 낭패를 보고 말았지요. 우리는 부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항상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